라자명 시즌 4 6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김창규라고? 김수기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9번째 이런 거. 시끄럽고요. 네. 네, 저희가 오늘 그 녹음이 계속 미뤄졌는데 69번.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네. 일정을 좀 당겨서 하다 보니까 지금 철공소에 강연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 알 수 없는 소리가 네. 네, 들려올 수도 있다는 점 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뭐 근황 토크를 좀 할까요? 오랜만에 뵀는데 네. 낯서네요. 아, 예. 오랜만에 뵈니까. 네. 그렇게 오랜만인 거 안 갔지 왜? 아니 되게 한 달만 거의 한 달만 3주? 한 달. 채팅방이 있어서 그런가? 네. 그렇지 너 되게 떠들었잖아 채팅방에 새벽에 문자 좀 하지 마.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을 전하고 싶잖아. 진짜 뜬금없이 둘째 이름을 물어보지를 않아. 아, 그러고 보니까 둘째가 이제 다음 달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진짜 오늘 이거 그대로 내보내. 정말 주기 안 받고 예. 있다는 걸 네. 그대로 하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또 선생님들이 또 한자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새벽에 이름을 의뢰했다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강원 선생님은 사적인 접촉을 금지당하셔가지고. 네. 네, 저는 뭐 국책에 충실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정말 2주일 동안 네. 네. 직원과 가족 위에는 아. 사적으로 아무도 만나지 마라. 네. 그래서 뭐 가족이라 봐야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 아들도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네. 한 2주일 지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느낌. 네. 또 뭐 출근해도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또 재택근무를 하고 그렇죠. 있고. 순환 근무하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뭐 사람도 잘 안 보이고 네. 점심 시간에도 다 시켜 먹고. 네. 네. 그거 진짜 할 짓 아니에요. 예, 식당 정말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기 예. 싫죠. 제가 그래서 외로우실까봐 채팅방에 이름도 물어보고 토론평도 남기고. 네. 제 생각에는 드라마 엄청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 드라마 엄청 봤어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강선생님 평소에도 그렇게 뭐 평소에도 뭐 정상은 아니지만. 예.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너무 멀리 딱 가시면 안 이게 돼요. 강원 선생님 세상인 거. 아니 그 박프로님은 또 아, 저는 이제 뭐 저 하는 일이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쵸.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문을 내리고. 네, 문을 닫고 이제 그 야외에서 뭐 이렇게 야외에서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무슨 명칭은요 을목이라고. 뭐, 네. 참 다들 그래서 뭐 어렵죠. 다들 어렵고 저도 이번 추석 전까지는 그냥 뭐 아이하고 놀아줘야죠. 제일 힘든 게 아이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너무 불쌍해요. 나가서 놀 수가 없으니. 놀 수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뭐 또 이제 좀 까다로운 엄마가 옆에 있는 부모 이게 우리 애가 그렇거든요. 아무데도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애는 이제 집에서 이제 게임 하고 저 EBS 방송 듣고 그러는데 그 뭐 재밌겠어요. 아빠랑 근데 더 친해지는 건 없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저도 살아야죠. 저도 인형놀이 하는 것도 한 3시간씩 세리하면 거의 기절 직전으로 제가 가요. 인형놀이. 체력적으로. 네. 네.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참 공감되는 게 이제 지 선생님 딸은 이 나이가 저희 아들보다 한 5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일 공감됐던 게 친구가 없다. 이거는 이제 제 나이 때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원래 이 나이 때는 상상할 수 없죠. 네. 제 나이 때 아들은 친구를 해봤자 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나니까 와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더라고요. 와, 그 대신에 아들이랑 엄청 친해지긴 했어요. 그렇겠지. 안 좋은 점은 이제 아빠가 잘 놀아주니까 네. 엄마보다 아빠 일로 와, 엄마 저리 가 이러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친한 것도 좀. 그래서 저는 강원 선생님이 왜 그렇게 지내는지 알겠다. 이 현명한 사람은 저렇게 지내는 거구나. 다시 깨달았습니다. 너무 친해지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의외의 또 터득을 하시고. 예. 네. 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좀 생활이 바뀌신 것 같은데 네. 예. 그래도 저는 뭐, 전혀 변함이 없어요. 원래 밖에 잘 안 나가고 아, 예. 집순이. 애도 없고 네. 예, 뭐 그러네요. 참고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알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면 네. 아마존 프라임에 네. 업로드란 미드가 재밌습니다. 아, 그 개인적으로 저 죽돌림이 추천한 드라마들은 보지 않는 저는 게 좋죠. 보지 않는 거예요. 심약하신 분들은 보지 않는 아니 저 거예요. 이런 말씀하실까봐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건 더 보이즈란 미드인데 네. 참고로 더 보이즈란 미드는 아예 마블의 세계관을 완전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이나 헐크나 이런 애들이 뭐 살인, 강도, 강간, 마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미드는 또 추천하면 또 지나서 이 말씀을 하실까봐 업로드란 미드는 그냥 사후 세계를 구축해 놓고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면 추천을 안 해요. 일단 사후 뭐 살인, 강도, 죽이거나 강간, 뭐 마약 뭐 이런 게 죽거나. 나와야 돼요. 아니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차피 또 이 명리학이랑 연관이 전혀 없네? 없지만 그렇죠. 사후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든 죽은 사람들이 업로드를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대화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이게 뭔가요 네. 도대체? 그 미디어가 굉장히 재밌다는 거. 네. 드라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번 2주일 동안에 네. 뭘 떴냐면 네. 내 생애 최고의 긴 드라마를 떴어요. 삼국지? 95부작 삼국지. 2주 만에 보셨어요? 아니 사실은 네. 4일 우와. 거의 식음을 좀 피하고. 정리하면서. 재밌어요? 아 삼국지 언제 봐도 재밌죠. 그쵸. 근데 아니, 잘 만들어낸지가 중요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고요. 오. 몇 년도 버전? 아 저는 착각을 하고 극장판을 먼저 봤어요. 아. 2시간짜리 8편. 네. 근데 그게 나는 95부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래서 다 봤을 텐데. 근데 보는데 뭐 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찍었지? 편집을 왜 이렇게 했지? 막 왜 얘가 갑자기 사라져? 막 이제 알고 보니 그게 95부작짜리를 갖다 이렇게 줄여놓은 거라서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걸 다시 이제 8부작을 먼저 봐놓고 95부작을 다시 1편부터 또 봤는데 삼국지 인물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새로운 해석들이 많아요. 특히 디테일에 있어서의 새로운 해석들이 많아요. 가령 뭐냐면 이제 거의 중국인들이 신으로 숭상하는 관우의 인간적 약점, 그 오만함, 그리고 그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듯한 것의 해석. 그다음에 인이와 이제 그 위민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을 위한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한 왕조를 창설하는 유비의 경우도 권력에 오른 황제로 등극한 데에 보여주는 독단 이런 것들을 그 아주 냉정하게 사람들이 변하는 과정을 잘 보서 그리고 왜 조조가 권력을 그 끝까지 아름답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의 뛰어난 점, 그런 것들을 잔인하지만 뛰어난 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감없이 묘사했고, 또 의외로 그 제갈공명이 그냥 단순히 탁월한 사람이지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굉장히 충성스러운 인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갈공명도 실수를 한다라는 거. 제갈공명이 그런 거 재밌네요. 전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 것들도 굉장히 깨알같이 이때 제갈공명이 좀 더 저 위원회 추천을 받아들여 기습을 했더라면 중원을 결국은 이렇게 초기 장악했을 텐데 또 실패한데 뭐 그래서 이 전략가 제갈공명의 실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나니까 참 이상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강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재밌게 읽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리중텐의 삼국지 강의 책이었는데 그거랑 약간 되게 평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이제 삼국지에서 새로운 해석들을 좀 아무래도 최신작이다 보니까 많은 해석들을 반영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다양한 삼국지 해석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긴 하지만
뭐 하여튼 재밌었고 역시 또 이제 사이코지만 괜찮아. 네. 그 핫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재밌다. 바비 인형 두 분 나오시는 거예요? 왜 두 명? 남성과 남자가 더 예쁜. 지금 당황스럽던데 비주얼이 스토리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비주얼들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근데 저는 그 드라마는 사실 그 두 주인공은 별로 뭐 처음에 보고 나니까 재미가 없고 조연들 특히 오정세 연기가 아마 올해 또 연말에 또 이 연기상을 휩쓸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모범 형사랑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디졸브 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근데 뭐 사전 제작이었나? 너무 다른 캐릭터를. 그래서 저는 바로 모범 형사를 또 봤죠. 모범 형사가. 또 거기에서는 이제 진짜 완전 인간 쓰레기 악마로 나오거든요. 오정세가. 처음에는 뭔가 다른 사연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캐릭터로 나오다가 네. 나중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마지막 이게 스포라 하면 안 되구나. 순수한 악. 그 마지막에 저 진짜 와 이거 미쳤구나.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저도 정주행 하긴 했는데 이렇게 또 드라마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한 2-3시간 정도는 떠들 수 있는데 요즘 너무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진짜. 정신을 좀 차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올해 좀 월 매출이 1조가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 지나면 1조가 들어와 있고. 저희가 잡담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네. 근황 토크를 또 하다 보면 저희가 세월아 내월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당근과 채찍 댓글 읽기 시간이고요. 임자일주 방송 후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돌님? 네. 김한기님 남겨주셨습니다. 수 2개, 목 1개, 금 1개, 토 4개, 화 0개 임자일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텍스트에서 한숨이 깊게 느껴지는. 근데 뭐 이렇게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 한숨을 쉬시는 거죠? 글쎄요. 토가 4개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관이 뭐 생생한데. 근데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에 따라서 화가 뭐 있고 없고는 좀 차이가 물론 있겠죠. 아무래도 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눴었기 때문에 좀 한숨을 쉬셨던 게 아닌가. 또 명칭마다 다르니까요. 너무 한숨만 쉬지 마시고. 다음 댓글입니다. 모모제이님, 저의 가장 가까운 두 사람, 딸과 큰언니가 임자입니다. 둘 다 보통은 아닙니다. 완전 양반인 것 같은데 목표 앞에선 승부욕을 발동합니다. 진짜 양반 같은데 이 표현이 정말 임자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 같아요. 정말 선비 같은 느낌도 강하고 그런데 좀 삐딱한 기질들이 많고 승부근성도 강하고 그게 임자면 또 굉장하죠. 근데 이 모모제이님이 무슨 일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보는 사람마다 임자를 보는 사람이 어떤 일주인가에 따라서 또 느낌이 좀 다르긴 하니까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제법 잘 어울려요님이 팟빵에서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만나서 대화하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속을 알 수 없었던 오래된 친구가 알고 보니 임자일주였어요. 다른 일주 방송은 케바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임자일주는 정말 공감 많이 됐어요. 이게 케바케네. 이게 케바케. 주위에 이렇게 있으면 확실히 학습 그 능률이 훨씬 뛰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공감을 하고 계신데요. 다음 댓글입니다. 임자일주는 뭔가 인기가 좋았네요. 그러게요. 박성미님, 제가 임자일주 여자예요. 어려서부터 소녀 가장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다 계신데도 결국 일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집안 안정시키고 지금은 결혼 잘해서 아이들 셋 잘 키우고 있어요. 목표가 없었음 흐트러졌을 수 있다는 말 공감돼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 흐트러져요.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낸데? 이런 게 가슴속에 깔려서 쥐뿔도 없지만 담아두다 폭발하기도 맞고 근데 엄청 우울해요. 심약하고 그러면서 뭐 아니면 도식에 막가파 정신도 있고 이건 병자월에 태어난 인물일까요? 아니 자자구나. 자자. 병자의 임자니까 뭐 자월에 임수면 뭐 병자 임자 양손에 칼 들고 있는 거죠. 뭐 병화의 힘을 좀 많이 의존해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즐겁게. 진짜 좀 잘못하면 이렇게 쉽게 확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2개 댓글이 더 남아 있습니다. 보라마녀님, 임자는 월주나 시주에 있어도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임자년들의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특히 임자년 쥐띠 여명의 경우 좀 뭔가 다른 느낌입니다. 네. 다른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그래요. 임자가 72년생이거든요. 제일 네. 가까운 게. 어. 그저는 1912년생이니까 너무 머네요. 너무 멀고. 1912년에 누가 태어났나? 김일성이 태어났구나. 아. 뭔가 낯이 익는 연도긴 한데. 네. 왜냐면 박정희가 1917년생이고. 그러니까 1917년에 이제 뭐 러시아 대혁명도 일어나고 뭐 이제 굉장히 세계를 뒤흔든 주죠. 근데 그래서 제일 가까운 그건 너무 우리한테 너무 멀고 그렇죠. 근데 너무 멀고 거의 100년이 다 돼가니까. 아 100년이 넘었구나. 그렇죠. 제일 가까운 게 이제 72년인데 이 72년이 지금 한참 이제 50을 앞둔 49 이제 이런 나이인데요. 한창이 분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명리말주 하다 보면은 그 또래들이 많이 제가 접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네네. 근데 70년생은 경술년이고, 네. 개강년이죠. 네. 71년생은 신해. 네. 그리고 72가 임자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71년생들은 네. 정말 좀 한 반에 70년, 71년, 네. 70년, 네. 71년생들은 존재감이 전혀 양쪽의 언니들, 기센 언니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아이고.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네. 근데 70년생 만만치 않고요. 그 실제로 70년, 71년생이 제 수업에 제일 많이 들어온 세대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내 수업을 들으러 오겠어요? 팔자가 센 거지 그러니까 흔히 말한 대로. 마음속에 폭풍이 막. 네. 그래서 정말 70년생도 많았고 72년생도 많았어요. 네, 근데 의외로 69, 71, 73년생은 굉장히 적어요. 또. 실제로 듣는 사람 숫자들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연주에 있어도 참 임자는 임자고 경술은 경술이구나. 글자 자체가 힘이 있다 힘이 보니까. 왜 우리 대학 다닐 때도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학번보다? 어떤 학번은 막 굉장히 기가 세고 굉장히 기가 세고 그다음 학번은 왠지 다들 얌전하고 차분하고. 네, 제가 다닐 때는 81이 진짜 기가 정말 셌고요. 바로 앞에 80 학번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좀 조용하고 착해가지고 밑에 동생들한테 늘 치여서 살았어요. 또 82도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착한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이 뭔가 주체적인 느낌. 연도가 주는. 그 연도가 주는. 왜냐면 이제 81 학번들이 주로 이민년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62년생. 62년생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있는 계묘. 계묘는 너무 예쁘고 착하잖아요. 귀엽잖아요. 근데 이민들이 이민들이 아주 좀 사랑으로나 좀 싸납지.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네. 그 신축이니까 또 이렇게 학번으로 봐도 좀 그런 느낌이 있고 이렇게. 근데 아마 최근 한 60, 70년 60갑자 중에서 역시 임자가 좀 역시 센 게 그리고 실제로 연예인들도 72년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장동건, 김민종, 뭐 서태지, 윤도현, 뭐 그 72년생들만 모아놓아도 어마어마해요. 그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많죠. 김명민도 그렇고. 김명도 72년생이에요. 궁금한 게 올해 경자년에 태어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그때까지 살려는지 모르겠지만 30, 40대 어떻게 살까 아드님이 한번 궁금해서 올해가 너무 좀 길 팍 죽여놔야죠. 경자도 정말 세죠. 네, 후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임자 일주는 후기들 덕분에 저희가 또 다시 복습도 되고 기억에 많이 오래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댓글이 있는데요. 아주 마음에 드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이런 분들 걸 먼저 읽어. 소개해 주시죠. 루나틱님님 유튜브 계속 듣다가 죽도의 자파명리학 1년 무제한 소강권 좀 제대로 결제했습니다. 읽어달라고. 그래. 원래 명칭이 그거 아닙니까? 보이는 대로. 1년 무제한 수강권 결제했습니다. 네. 1년 안에 시즌 1부터 다 들을 수 있겠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이 가뭄의 단비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뭐 이게 대본에 적혀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년 내내 24시간 비대면으로 네. 무제한 수강이 가능하다는 좌파명리학 프리패스를 듣고 계시네요. 1년 동안 좋은 공부가 되시길 바라면서 공부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수강료 결제를 안 하고 방송을 듣는다는 게 좀 요즘 같은 세상에 네. 저 양심에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네. 어쨌건 뭐 이렇게 저희 방송을 들으시다가 명리학을 좀 세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지셨다는 거는 네. 네,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잠깐, 라좌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라디오 좌파명리 시즌 4는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용으로 제작된 방송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시즌 4에서는 2년째 육식갑자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당 1, 2부로 나눠서 1부에선 육식갑자별로 해당 일주의 풍문을 모아서 특성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해당 일주의 사연을 모집해서 채택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좌명 4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서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미일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신미일주에 대한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들을 모아서 과연 네. 그러한지 따져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예, 첫 번째 풍문부터 읽어주시죠. 사막 속 파묻힌 보석. 반응이 없으시지? 아니 그 반응이 아니라 못 찾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건 제가 볼 땐 좀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네.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금은 신금인데 네. 신금 중에서 내가 신금임을 증명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뜻이죠. 네. 미토가 밑에 음. 있습니다. 네, 미토가 뜨거운 기운을 네. 가진 네. 조토 안에 있는 신금이니까 네. 신금은 조토를 싫어하거든요. 네. 축토를 좋아하고. 네, 축토를 좋아. 그러면 축토는 어쨌건 물기가 좀 물기가 있어야 네. 자기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네. 물기가 없는 건조한 흙들은 네. 그냥 먼지잖아요. 그래서 보석에 먼지 끼는 게 보석에 대한 최고의 모멸이지 모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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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뜨거운 모래 속에 파묻힌 보석이네요. 예. 못 찾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찾기 힘든 것 같은데 지도 그려놔도 사막 속은 찾기 힘든. 네, 두 번째 풍문 들어보겠습니다.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라는 이중적 면모를 동시에 지님. 인정이 많아 주변을 잘 챙기지만 예민하고 조급한 성정으로 주변과의 마찰이 잦음. 가족과 소원한 편. 맞나요? 이제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라는 이중적 면모. 뭐 이거는 이제 신금이라는 기본적인 특성과 네, 날카로움. 그 인성, 그러니까 편인이든 정인이든 그 인성이라는 특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동시에 지닌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좀 부연하자면 이런 오히려 날카롭고 예리한 면이 잘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뜨거운 모래 속에서. 예. 네. 그러니까 광채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좀 의미가 더 포함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정이 많고 네. 예민하고 조급하고 주변과 마찰이 좀 있는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타당할까요? 뭐 좀 타당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금은 신금이기 신금이기도 하고 때문에. 네. 또 편인의 변덕스러움, 예, 뭐 변덕.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장간에 이제 편관이라는 좀 투쟁적인 글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그 가운데 중기에 이제 일목 편제가 네. 이 미토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데 속으로는 네. 좀 일확천금이나 네. 뇌물이나 한방 뭐 이런 한방 이런 데 대한 네. 욕망도 사실은 네. 안에 숨겨져 있어요. 가족과 소원한 편? 여기는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요. 네, 뭐 저도 이건 좀 다 그렇지 물음표인 않나? 것 같아요. 소원하지 않기는 뭐 기토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 무신일주는 다들 소원한 거 같고 내가 아는 무신들은 아니야. 아니야. 얘기했잖아 너한테. 사실 뭐 가족하고 다 친한 사람은 잘 없겠죠. 다 네. 가족 어쩌면 제일 또 소원해지기 쉬운 게 가족이기도 하고. 네. 그 중요한 거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소원한가가 이제 신밀주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어떤 일주도 다 가족하고 소원할 수도 있고 가족 친할 수도 있는데
신밀주의 경우가 가족과 소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까도 임자일주 나왔잖아요. 네. 임자일주가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마치 집안을 다 책임지고 이렇게 네. 막 다 이렇게 내가 내고 낸대. 가는데 근데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한데 속을 잘 알 수가 없어. 네. 왜 저러는지. 왜 저러는 왜 저렇게 오버하는지. 그러면 만약 앞에 면을 강조해서 보면은 가족과 굉장히 가족적일 수 있는 네. 거고 네. 뒤에 면이 갑자기 강조되면 이 가족끼리도 이렇게 뭔가 신망과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거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지 네. 않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신밀주가 이렇게 가족과 소원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네. 왜 어떤 방식으로 소원한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신밀주는 뭐냐면 자기가 박해받는 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내가 하필 네 가족으로 태어나서 주변의 환경. 네 자식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싸가지 없는 것. 아니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자기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거. 내가 높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정말 가족 누가 봐도 윤택하고 네. 뭔가 이런 한다면 이런 요소가 안 보이겠죠. 네. 네. 그래서 다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거고 네. 약간 이런 요인이 이제 신면에 있을 수가 네.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땐 절대 그런 면모가 안 드러나지만 이렇게 안 됐을 때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이 있고 네. 남 어, 탓으로 돌리는. 네. 특히 가족의 네, 탓, 네, 가까운 주변에 있는 가족의 탓을 돌리는 사람들이 네, 생각보다 네.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나한테 그렇게 하는 바람에 네. 엄마가 어떻게 해서 아니면 엄마 아버지는까지는 괜찮은데 그 개 같은 형놈의 새끼가 네. 막 나를 파괴시켰다. 이런 그 글자의 네. 어느 면에서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일단 그 신금이 갖고 있는 특성 네. 이 있고 그 신금이 아까 말했잖아요. 불시착한 별과, 별이라고. 하필은 미토 위에 떨어져서. 해필이면 미토 위에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재련된다면은 네. 너무 너무 귀하고 축복받는 네. 별이 되지만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네. 이제 정말 너무 너무 힘든 네. 고난이 이제 이렇게 딱 어려지는 거죠 이 글자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느냐 바로 신금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는 못해요. 네. 결국 이제 가족에게 그 문제를 돌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되게 본능적인 거군요. 네. 네, 세 번째 풍문으로 가겠습니다. 직관력과 통찰력이 좋아 분석에 뛰어나다. 눈치 백단. 네.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제가 설명을 이걸 하려고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계모로부터 박해받는 집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발달하겠어요? 눈치. 그러게요. 눈치가 발달하겠죠. 나는 이 집에 태어날 사람이 아닌데 네. 어릴 때 애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 집에 왔어. 눈치가 발달해요. 그래서 이런 눈치적인 어떤 그런 직관 이런 것들은 심미한테 걸리면은 네. 굉장히 힘듭니다. 눈치가 빠르다. 네. 네 번째 풍문으로 가겠습니다. 아이디어와 손재주가 뛰어나다. 더불어 섬세함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짐. 하지만 자신을 너무 과신하여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4번이 제가 볼 때 네. 가장 신미의 특징을 현실적 특징을 가장 잘 얘기한 것 같아요. 현실적 특징. 이 완벽한 섬세한 섬세한, 어떤 완벽주의적 경향. 그런데 이게 좀 이 신미는 뭔가 무엇을 성취하고 난 뒤에 좀 약간 자아도취. 이렇게 자아도취적인 그런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때는 가족을 안 찾나 봐요. 그렇지. 그때는 나 아니면 회사가 안 돌아가 이런 거. 주위에 신비가 없어서. 신미가 왜 신미가 사실 실제 잘 없어요. 왜요? 신미가 진짜 잘 없다니까. 실제로 셀럽 중에서도 신미가 제일 적은 일주에 속하고요.
우리 주변에도 신미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뭐하지? 왜냐하면 사막에 있나?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생일을 바로 옆에 알려주지 있는데도 않고. 잘 모르. 그리고 이렇게 사주 같은 거 물어보면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신미. 그러니까 신미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군요. 5번째로 가겠습니다. 승부욕이 매우 강하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 때 있다. 재물욕과 권력욕 역시 강하다. 하지만 드러나진 않는다. 네. 끈기와 지구력은 약한 편. 이게 승부욕 강하고 뭐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권력, 재물욕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타당성은 있다. 예, 네.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끈기와 지구력이 약한 편은 그 일지 휴신, 그러니까 편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변덕 때문에. 단순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의 왜 글자도 중요하죠. 승부욕이 강한데 끈기와 지구력은 약하다.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러잖아요. 물론 주변 다른 글자들하고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네, 이게 신미의 장점이 드러났을 때는 좋은 승부욕이 되고 그렇죠. 나쁘게 가면 지구력이 약한 이제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현재의 형병이 중요하겠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집, 자존심이 매우 강해. 한 번 돌아서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한다. 네. 이게 신세 지는 거 싫어하는 것은 신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신금일주.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죠. 작지만 이 신금은 정말 그 경도가 아주 강한 다이아몬드와 같거든요. 네, 네. 그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뭐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집에 놓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다이아몬드는 다 깨알만 하잖아요. 네. 얼핏 보면 눈에 안 들어오지. 네. 하지만 그걸로 그 경도로 모든 것을 자를 수 있어요. 네. 그죠? 뭐 우리 유리 자르는 네, 거 네. 이런 칼 같은 게 다 이 그 아주 예리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자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바로 이 네. 신금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기호일 수 있는데요. 신금 친구가 있는데 신세 지는 걸 분명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뭘 이제 뭐 해주거나 더 해줬다고 생각할 때 본인은 그 신세 줬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대우. 약간 그런 느낌.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7번째로 가겠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고독을 잘 느끼고 신앙이나 학문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네. 그 신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신금 일주 중에 제 아는 동생이 여자애가 있는데 그 신앙심이 좀 두통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막 비구니가 된다고 하고 막. 그런데 그 친구는 신민은 아닌데 미월이었어요. 월 자체가 이제 미월이니까 그런 게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보통 금 기운들이 항상 이 여름을 만나면 굉장히 자기를 낮게 구부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름을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금들이. 그래서 그게 좋은 형태로 발현이 되면 굉장히 겸손함이 되고 좀 나쁜 형태로 발현이 되면 속을 드러내지 않는 금의 입장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앙을 가졌을 때 또 워낙에 또 섬세하고 디테일한 게 있기 때문에 꼭 이제 그 스님들하고 꼭 싸우더라고요. 따지고 막. 결론적으로는 불안과 고독함을 잘 느껴서 신앙과 네. 그 학문에 몰두하는데 네. 싸움이 있다. 네, 정도로 따지고. 역시 신금은 신금이다. 네. 네.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리를 잘하며 음식 솜씨가 뛰어나다. 이건 뭔가요? 글쎄요. 좋다. 근데 저도 강원님한테 여쭤보고 이거 어떤 일주들이 요리를 좀 잘하는 그것도 그게, 궁금하네요. 그게 언뜻 보면 저는 이제 뭐 그것도 식신이 많으면 먹기를 좋아한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렇죠. 그 요리하는 요리하는 거는 약간 또 테크닉적인 좀 면이라든지 부지런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섬세해야 되고 또 조화를 이루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식신은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는 것보다는 먹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맛 비평. 강원쌤은 요리 잘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 잘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2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으니까 난 요리 자체가 재미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먹이고 같이 노는 그 즐거워하는 그게 너무 그야말로 식신 재미있어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막
내가 해준 거 먹이고 다음 날 아침에 해장국 끓여서 먹여서 이렇게 내 보내주고 하는 그게 좋아서 한 것이지. 요리 자체가 너무 즐겁고 뭐 아름다운 예술이어서 좋아한 건 아니에요. 혼자는 안 해 드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는 그렇죠. 컵밥 드시고 시켜. 그게 그야말로 완전 식신생제네. 이게 완전히 이런 게 식신이 음식을 하는 이유고요. 요리 자체에 탐닉하는 거. 내가 직업이 요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하는 행위 그것은 자체. 그것은 인성입니다. 인성이고요. 영구적으로 하는. 그 인성적이고. 본질을 탐구하는 거죠. 정말 인간에게 먹는 것이란 무엇인가? 식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먹는데 왜 우리는 더 뛰어난 음식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그 본질을 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요리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 비싼 재료를 써야 되는가? 왜 신선한 재료를 써야 되는가? 뭐 이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정말 신금들은 음식에 관해서는 좀 극단적입니다. 신금은 일종의 이제 경금이나 신금은 칼이니까요. 보면 경금하고 신금이 이제 이렇게 요리를 좀 잘하는 편인데. 잘하는 편인데 경금은 주로 뭐냐면 아주 디테일한 게 강하다기보다 막 설렁설렁 대충 야뭐 저기 냉장고에 뭐 있는 거야 하는 거 대용량 이런 거 가지고 뚝딱하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내는 레시피 없고 레시피 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하다면 신금은 다 갖춰 있어야 돼. 저거 하고 갖춰 있어야 되고 재료도 도구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 그게 없으면 안 해. 뭐 하나 없으면 안 하고 잘 안 해요. 대체 뭐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이런 경금과 신금이 인성 특히 정인이나 편인을 끌고 왔다라고 하면요 이제 아주 집요해져요. 집요해서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파스타를 좋아해. 그러면 사실 웬만큼 하면 파스타는 이렇게 뭐 집에서 올리고 좀 넣고 뭐 마늘 좀 넣고 요즘에 소스도 잘 나오더라고요. 나 신금이라서 그런가? 절대 파스타 엄청 어려운 요리예요. 근데 나는 굉장히 쉬운 요리라고 생각하거든 사실. 뭐 그러면 국수잖아. 뭐 이러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신금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들은 똑같이 이렇게 국수를 삶는 솥의 차이에서 맛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의 양과 면의 양도 중요하고요. 왜냐면 면이 많이 들어가면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엄청 파스타를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쓰기는 신금이 많은 거야 사주에? 아니 어설픈 파스타를 먹을 바에는 그냥 진라면을 먹죠.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런 거예요. 나만 하더라도 파스타를 좋아하지만 뭐 그리고 만들어서 먹기도 하지만 그렇게 뭐 신경 써서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이 신금들은 좀 다릅니다. 이것을 내가 먹는 끼니로 보지 않고 자신의 존재의 대상으로 이 음식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섬세하고 완벽한 어떤 그런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욕 많이 했어요. 그런 대상으로 신금하게 딱 만드는 게 이제 요리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칼이니까요. 요리를 근데 필요한 도구는 제일 중요한 게 칼이잖아요. 칼.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금이면서 인성을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9번째로 가겠습니다. 피부가 좋고 미남 미녀가 많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케네디 대통령이겠죠. 신밀주. 그렇구나. 금이다 보니까 또 피부가 좋다는 얘기가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10번째로 가겠습니다. 남성의 경우 세련된 신사 같은 분위기, 사회 활동이 활발한 여성을 만날 수 있다. 그건 일제 편제가 자기 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장간이죠. 그러니까 편제니까 뭐 여성이 사회 활동이 많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글자만 딱 봤을 때 이런 그러니까 가능성이 지장간에 있다. 대한 어떤 얘기들인 거죠. 11번째 여성의 경우로 갑니다. 여성의 경우 얼굴이 하얗고 미인이 많다. 눈이 높은 편이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이성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성의 경우 미인이 많다. 이거는 뭐 좀 그럴싸한 얘기 같긴 한데 눈이 높다라기보다는요.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주는 대상에게 나를 보석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남들이 뭐 이 남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신밀주들이 속으로 공주병이 정말 강하다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네. 속마음입니다. 예, 네, 네. 속으로 겉으로는 네. 아니어도 그래서 네. 자기를 그런 대상으로 봐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거지 눈이 높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까다로울 수 있다. 까다로울 수는 있을지 네, 몰라도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을 보고 뭐 얘는 이렇고 이렇고 이런 게 아니라. 지 선생님이 굉장히 명리학적 편견이 많은 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아니 그러면 이게 그 본인을 어떻게 봐주느냐니까 창규 같은 애라도 네. 신미일주의 여성을 네. 제대로 이제 뭐 다이아몬드나 네. 뭐 이렇게 알아봐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뭐 그냥 한 방에 그냥 잘 있는데 왜 잘라요? 잘 잘하고 있는데 잡초를. 아, 그런 면에서 눈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12번째로 가겠습니다. 추천 분야 예술, 체육, 금융, 기계공학, 검경찰, 의학, 미용, 의상, 요리, 철학, 종교. 네, 거의 전 분야에 전 분야에. 뭐야? 그러니까 추천 분야는 매번 이래요. 다 있잖아. 뭐 대충 이렇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살짝 예술도 있네요. 네. 빠진 게 없는 것 같은데 13번째 유명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되게 섹스 중독으로 유명하신 분이 네. 케네디 대통령. 이분이 그런 분이신가요? 예. 저 되게 처음 알았네. 유명한 중독자시죠. 음. 크리스찬 베일, 네. 레이디 가가, 신하균, 원빈, 박완규, 강남, 경리, 장훈우, 존박. 야 크리스찬 베일이 네, 한참 들여다보게 되네요. 대충 느낌이 오셨나요? 배트맨 이미지는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왠지 그래요. 네. 좀 어두운 곳에 자기를 숨기고 드러날 때는 굉장히 아주 섬세한 기계 뭐 막 이런 것들이 탁탁 드러나는. 그러니까 배트맨 이미지는 신금하고 조금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찬 베일하면 생각나는 게 강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완전 몸무게를 막 40kg 늘렸다가 네. 40kg 줄였다가 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막 자기는 그 연기할 때 막 수면 결핍에 완전 섭식장애 연기할 때는 네. 정말 영화 보면 뼈만 남아 있고 또 그 부시랑 그 대통령 그 연기할 때는 딕 체니 연기할 때는 완전 뚱땡이 되는데 맞아 딕 체니 또 그러네 크리스찬 베일이네요. 완전 살찌워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못 알아보일 정도로. 네, 진짜 크리스찬 베일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근데 생각난 일화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자기가 그 다키스트 아워 영화를 보면서 게리 올드만 게리 올드만한테 전화를 했대요. 네. 어떻게 저렇게 살을 찌워서 처치를 이렇게 연기했냐고. 네. 너무 대단하다고. 이렇게 나도 몸무게를 줄이고 늘렸다는 나도 감탄할 정도 너무 대단하다고 하니까 게리 올드만이 나 1kg도 안 늘렸는데? 그러니까 그 특수 분장을 한 거예요. 그 크리스찬 베일이 씨발 그래서 그때부터는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나는 그게 떠오르네요. 크리스찬 베일을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로 주변에 신밀주가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네. 취미의 가지수가 많다. 네. 알 수 없는 불안과 고독을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푸는 네. 거일 수도 있을까라는 네.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니까 보통 가능성이- 금 일주들이 이렇게 네. 꽂히는 게 심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 금 기운들은 매듭도 잘 짓거든요. 그러니까 꽂혀서 쟤는 한평생 죽도록 저것만 할 것 같다가도 나 그거 그만뒀는데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봤어요. 쟤는 이제 평생 저 길로 가겠구나. 꽂힌 강도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 길로 갈 것 이게 같은데 몰입감이나 이 집중력들이 보통 금일주들이 정말 아주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수일주들을 했는데 수일주들은 그런 티가 잘 안 나는데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네. 집요하게 계속 가요. 추진력이 네. 있고. 안 갈, 야, 너 아직도 그거 해? 뭐, 수일주들이 좀 이런다면, 금일주들은 너 그거 계속 하지? 그러면, 때려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또 이런 분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가지수가 경우들. 예. 많네요. 그러니까, 필 꽂힌다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필 꽂히면 좀 집요하고, 거기에 이제 몰입감이 좀 뛰어나고 하니까, 다양한 이제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원래 재주가 많거든요. 야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뭔가를 하면 되게 보통 사람보다 일머리도 좀 빠르고 이러니까는 잘하는 느낌도 좀 또 많이 들죠. 그래서 취미가 다양한 거는 타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 불시착한 별 네. 이라서 근본적으로 좀 불안하고 뭐 이런 게 그쵸. 있다고 네, 했는데 네, 네.
그런 걸 이겨내는 힘이 또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기는 데보다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버티는 힘. 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신밀주는 뭐냐면요, 우리 바로 주변에 있는데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네. 그런 미스터리어스한 점들이 있어요. 네. 원빈 생각하니까 또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안 찍고 네. 뭐 하는 거야? 아, 여기까지가 신미일주의 풍문이었는데요. 네. 미스터리합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사연도 만나봐야 저희가 좀 더 학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톰입니다. 강원 선생님의 강의가 듣고 싶어요. 철공소는 또 뭐하는 것인가요? 철공소는 강원의 좌파 명리학을 포함한 통수, 기술연, 동의보감, 와인 등의 다양한 인문학 및 교양 강좌를 온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원쌤의 명리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께 보내드립니다.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부터 이전 시즌 강의까지 기초부터 심화, 특별 편성 단계별로 모두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우. 모든 강좌의 1강은 맛보기 강의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도 드립니다. 미국의 톰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철공소.com 홈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연애 공략법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하면 또 조금 더 특징을 저희가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번엔 사연이 없네요. 그래서 잘 알 그냥, 수가 없는. 예. 그냥 하나 즉석에서 만들죠 그냥 네? 편집.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잘 알 수가 없다고. 네. 왜 숫자가 적다고. 내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사람이 신밀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연도 없을 수밖에 네. 없고. 음. 그러면은 근데 이건 그런 공략법을 알려줘도 모르겠네요. 신밀주인지 알아야 뭘 공략을 근데 하지. 이제 신축, 뭐 신해, 뭐 이런 어떤 신금하고 그 신미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맞아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신의 일주가 가장 신금일주다운 특성을 많이 네, 잘 네. 드러내고요. 활발하죠. 굉장히 그 신금을 드러내는 게. 근데 신미는 정말 오히려 이렇게 보면 토의 기운이 겉으로 이렇게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후덕하고 막 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이미지를 좀 많이 풍기니까 되게 헷갈릴 수 있죠. 정말 많이 달라요. 신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법을 살짝 해볼까요?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이번에도 남심 공략부터 한번 네. 가볼까 합니다. 남심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공략하지 않는 쪽으로. 또 그렇게 정리하시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까다로운 면이 있고요. 그 미토가 가지는 그 사주적인 어떤 의미가 이게 계절의 완벽한 이제 역전이 시작되는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의 썸으로. 예, 초복, 중복, 말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날의 의미들은 지난번에도 저 말씀드렸지만 금들이 겸손해지는 날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들이 까불면 거기서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신금일주라도 그 특성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금은 분명히 신금이거든요. 그래서 까다로운 면이 알고 보면 되게 후덕한 토의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까다로운 경우들이 많아요. 예민하고. 그래서 뭔가 결론이 벌써 보입니다. 네. 공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래도 잘생겼는데 어떻게? 네. 네네. 네. 잘생겼. 그럼 매력 있는데 어떻게 네. 하고? 이남 미녀가 많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지사 선생 말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네. 신밀주의 남성을 고려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산수 갑상까지, 삼수 가상까지 다 가보는 거예요. 네. 고단하네요. 네. 시가서 똥창을 한번 봐야 돼. 그러고도 진짜로 내가 좋으면 네. 이제 좋은 거예요. 네. 볼장 안 볼장 뭐.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공략법이에요. 아니 공략이란 게 뭐야? 사실 뭐 사실은 단순히 이렇게 남에서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만족과 충족과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략하고 싶은 거잖아. 네.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내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생각해서 공약을 했는데 그게 불행의 씨앗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공약이라는 게 단순히 이건 성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저 사람을 꼬시느냐 차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잠자리를 빨리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 무슨 자꾸 저쪽으로 갑자기 가지? 캐나디가 연상이 아니 이제 들어보니까 강원 선생님 거기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봐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할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뭐 동물의 세계 방송하는 거 아니 우와 갑자기 우와 나 이상한 나만 쓰레기야. 너 본래 쓰레기야. 본래 너만 쓰레기야. 우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제일 감추고 싶어하고 드러내기 싫어하는 지점이 무엇일까를 제일 먼저 알아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맨 처음에 모래 속에 박힌 보석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보석의 빛나는만이 그 모래사장에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본심이나 이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 이 뭔지가 몇 번 만나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아주 장기전이 되겠네요. 심리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도 그 자신의 무의식을 모를 수 있죠. 예. 그래서 미토 편인의 기토 편인의 아까는 변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변덕이 뭐 사람이 다 변덕이 있는 거고 그냥 이 변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트럼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사실은 최대한 박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감당 범위 안에 있는 스펙트럼인지 내 감당 범위 바뀐지. 이 감당 범위 바뀌면 빨리 전선에서 철수해야 되고 이 철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요 정도면 감당할 만하다. 내 예상권 안에 있네. 그래서 일단 인내심 이 편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정인의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 인내와 끈기를 미리 준비하시고. 근데 그냥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숨은 가장 그 본질, 그것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도 필요하고. 본인도 모르는. 강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알기에 되게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폰을 몰래 훔쳐서. 그것도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 사람아. 사소한 건 넘어가고요. 왜 저러지? 유튜브 시청 영상 목록을 보면 왠지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휴대폰에서 그 포털 사이트 같은 거 하면 검색 기록 나오잖아요. 그게 그 데이터가 진짜 센 거예요. 이 사람 그렇죠.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뭘 그렇죠. 궁금해하고 이게 다 보이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 영상 목록을 보면 안다니까. 남자가 훔쳐봤구나. 아니 저희 어머니 아프신 거 그렇게 알았거든요. 위암 초기 증상 뭐 이런 거 검색을 저희 시누이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압수수색하면 컴퓨터부터 들고 검색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범죄자들 딱 걸리면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게 이제 포털에 검색 기록들 쫙 뽑아오잖아요. 방문 기록 뭐 이런 거. 저는 컴퓨터 압수당하면 막 모여라 동물의 숲 캐릭터 막 그럼 누가 내 컴퓨터를 갖고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 주로 뭐가 있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지 않아? 굉장한 스펙트럼의 오디오에서부터 막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어요. 야 이거 공영 PC 가져온 거 아니야? 가족들이 쓰는 거다. 뭐. 이쪽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학자 집안에 학자가 있나 보다 하다가 또 여기 보면 야 집안에 굉장한 변태가 있나 보다. 이런 게 최소 4-5가지. 어느 날은 막 철학에 막 역사에 막 이런 게 있고 막. 아니 겁나 바쁜 것 같은데 드라마도 겁나 많이 봐요. 다들 드라마를 보는갑다. 그러니까 이거 연구실 공영 PC가 맞다.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남심 공약이었는데요. 뭐 여심도 비슷한가요? 아까 남자 이제 다르다 그랬잖아요. 뭐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아무래도 이제 나누진 않지만 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또 이제
난리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주는 음양의 개념이 이미 첫 번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구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여성은 태생적인 음기이고 거기에 또 중에 음이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는 더 음적인 어떤 의미가 강한데 중요한 건 그 신금이라는 그 자체가 종국에는 자기가 보석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공주병이 많더라 이거죠. 신미일주를 만나시려면 노비가 되는 게 아. 아니면 제가 왕자가 되면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안 돼요. 왜 공주병인데 왜 안 돼요. 왕자면 왕자하고 결혼한 거 봤어? 아 그런가? 그래서- 사랑은 꼭 딴 데 있죠. 그래서 좀 충성스러운 충경 같은 느낌,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반겨주는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해요. 근데 이제 신의 일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막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해주면 신의 일주들은 신경질 내거든요. 개소리하지 거짓말한다고. 말라고. 무슨 이 새끼 거짓말하는 새끼다고. 어디서 립 서비스야? 근데 신의 일주는 그만큼 이제 좀 솔직한 면이 강한데 신미일주들은 약간 뭔가 나르시즘적인 면들, 여성분들이 좀 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대우를 의자도 해줘야 빼주고. 된다. 길 가면 이렇게 차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좀 어떤 의전. 의전. 의전이라는 그렇죠. 표현. 앞에 거 다 빼고 요것만 넣으면 의전? 의전. 의전 비서관이 되라. 뭐 이런. 제가 또 비서관. 이걸 들으니까 또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집에 오면은 막 헥헥거리면서 막 이렇게 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예, 강아지. 개처럼 예. 막 좋아가지고 왠지 그런 거 보면 좋아할 아니 것 같은데. 지금 공약 중이라고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왜 집에 와서 할딱거려? 어차피 동거는 할 거 아닙니까? 뭐 아까 강학생 말씀대로 빠르시네. 아니 이렇게 케네디 가문의 아니 얘기했잖아 명문. 쉽지 않다고. 네. 아, 그래요? 쉽지 않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까지 가는 것도 네. 굉장히 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네. 연애 단계에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대접부터 일단 네. 해주면서 네. 그 다음 단계가 뭐 하나 더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무한한 존중을 해줘야 되는 어떤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신미일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등급으로 보고 이렇게 막 네. 하다가는 바로 잘리겠네요. 그렇죠. 음. 예. 또 그러니? 신미일주들이 굉장히 어쨌든 칼 같아요. 냉혹한 면도 있고 또 이거 아니다 싶으면 커트하면 그냥 그 무자르듯이 잘라가는 네. 기질도 강하기 때문에. 갑자기 든 생각인데 눈치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짓으로 네. 의전을 하면 또 알겠네요. 그렇지, 그게 문제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끊임없이 마치 강아지가 주인 따르듯이 충견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약속 장소에 나오면 개처럼 막 저 헥거리고 나 쉽잖아.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 없애면 되는 거잖아. 좋은 방법이지. 내가 저분을 존중한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공약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거짓으로 하다가는 네. 바로 잘린다. 아니야 그것보다 개가 되는 게 쉽다니까. 아 진짜 어떻게 해 진짜. 강프로님 혹시 뭐 이렇게 임상 같은 거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제가 어떤 한 분이 떠오르기는 해요. 네. 왠지 그 사람이 신미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인데 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실패하셨군요. 사귀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사귀도 않는데 내가 왜 기억을 해요? 몇 번째인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네. 사귄 거 안 사귄 거는 기억을 하시니까. 네. 또 임상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사실 좀 이 지금 연애공학과가 상관없는 네. 얘기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다는 거 깜빡했는데 신밀주들이 이 약에 대한 의존증이 있어요. 건강 염려. 건강 염증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약 먹는 거 이렇게 아픈데도 없는데도 막 무슨 뭐 건강 보조제 그다음에 조금 아픈데도 막 크게 약이 좋다더라 무슨 약이 좋다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일종의 그 미토편인의 발작 때문인데 본인 신밀주들은 본인이 평소에 약 먹는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 있어요. 이게 약물 의존으로 안 끝나고 이게 지나게 되면 약물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점점 자신의 주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몸을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내 바깥에 있는 객체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모래 속에 보석이 잠기면 찾기도
어려워지는데 음. 이 너무 약 이런 것에 이렇게 그 관심하고 하다 진짜 본인이 실종돼요. 이 신민주들은 특히 좀 약물 부분, 남녀 모두 약물 부분에 대해서 의존성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네. 네, 오늘 신밀주 풍문과 연애 공략법까지 해봤는데요. 이게 뭐 이게 통상적으로 글자 안에서 이런 특성들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이런 공략이 통하지 않겠느냐. 네. 뭐 이 정도로 그 좀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모든 신밀주 분들이 이렇다는 것은 네. 아닌 거를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근데 확실히 신밀주는 이제 조금 윤곽이 보이긴 하지만 네. 이 사연을 네. 또 만나봐야 저희가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네, 정도로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신밀주 사연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밀주 다음으로 진행될 일주를 미리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는데요. 다음 일주도 미토긴 미토입니다. 정미로 갑니다. 네. 정미 우리 안 했냐? 네. 왜 이렇게 한글같이 이렇게 익숙하지? 익숙한 정말지. 글자기도 하죠. 네. 네. 주위에 또 있기도 하고 신미랑은 또 다르네요. 아 근데 정활주 중에서는 제일 센 게 정미주기 때문에 좀 맞아. 내가 사귀는 애 중에도 2명이나 있어. 아주 2명이나 풍성한 시간이 되겠네요. 네, 미리 예고를 드렸으니까요. 사연 말고도 정밀주에 관한 궁금한 점 혹은 기대되는 점 남겨주시면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과 질문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좌명 시즌4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공지글의 양식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 기간은 10월 4일까지입니다. 오늘 뭐 신밀주에 대해서도 웃고 떠들어 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신밀주 사연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